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팩트체크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너는 누구냐? 글쎄요, 제 이름은 윤호라는 거. 제 팩트체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에 대해서 많이 제가 설명도 했고, 또 저는 어떤 삶을 살아왔고 또 어떻게 했는지를 좀 간략하게나마 압축식으로 방송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가끔씩 발음이 안 좋거나 지금도 당연히 발음 안 좋겠지만 저도 가끔 제 방송을 띄엄띄엄 챙겨 볼 때가 있는데 좀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저 혀 짧습니다. 저도 나중에서 깨달았는데 유튜브 하면서 많이 깨달아 갑니다. 제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특출나게 편집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특별하게 컨텐츠가 다양한 것도 아니고 몇만 명, 몇천 명, 몇백 명 이상 귀하급적으로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지금 구독자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1월 중순부터였으니까 거의 8개월이 접어들고 있는데도 구독자는 아직까지는 46명 됐습니다. 그것도 고맙죠. 그리고 처음으로, 이거는 아직 밝히지 않겠는데 저도 처음으로 후원이라는 걸 받았어요. 나중에 그거 컨텐츠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자랑하듯이 또 말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후원 저 몰랐는데 일요일 새벽 늦은 시간에 우연찮게 봤는데 언제였지? 목요일 날쯤에 저한테 돈이 들어왔어요. 2,000원 정도? 근데 보내신 분 이름이 아니라 작은 뜻깊은 응원의 글과 함께 보내주셨더라고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나도 이렇게 후원을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책임감 있게 더 열심히 부지런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최근에 제가 방송을 한 것들 한번 여태까지 한 거 딱 훑어봤더니 그나마 시청률이 제일 좋았던 게 구글 CCL 그 프리미엄 그것 때문에 제가 졸라 깠던 거, 욕하면서 깠던 거, 그게 좀 시청률이 많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청률이 많았던 게 19금 썰이었습니다. 그렇게 극히 야하지도 않고 그냥 올바른 성인인식을 갖기 위해서 아름다운 구성의 선생님처럼 그냥 많이 아름답지는 못했지만 알차고 슬기롭게 어떻게 하면 대처해가고 어른으로서 성인으로서 탐욕스럽지 않고 그리고 욕망을 풀어 헤칠 수 있는, 그리고 저만의 알고 있었던 웃지 못한 19금 썰 이야기를 했던 게 의외로 방송 반응이 좀 좋았던 게 그것 빼고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유튜브 숙제라고 한답시고 구독자 1000명, 아직 4000시간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9개월이 넘기만 했죠. 그래서 중간에 솔직히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6월에 랜섬웨어 걸려가지고 많은 걸 잃었잖아요. 오히려 더 소중한 기억들, 그리고 추억이 담겨진 사진들, 그리고 직박구리들이야 날아가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가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진짜 소중한 게 잃어버렸냐고. 근데 막상 훑어 생각해보니까 제일 1순위로 생각난 게 야동이 아니라 제가 어렸을 적에 자라오면서 보면서 즐겼었던 영화들, 외화들, 심지어 애니메이션들도 거의 다 랜섬웨어로 아주 상실감을 잃었던 게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더군다나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했었다고 느꼈던 게 뭐였냐면은 제가 편의점 알바를 15년을 했잖아요. 그 15년을 하면서 하루에 한 번씩 아침 해가 뜨고 동이 틀 때쯤에 매장 청소를 하고 한 7시에서 8시 사이에 제가 노트북으로 주로 일기를 많이 썼거든요. 문자 워드로 한글 아래 한글로요. 그걸 다 잃어버렸다는 거. 그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찍었었던 영정사진, 그리고 아버지 모셔드렸었던 그 바라 벽제, 그리고 아버지 살아상전에 제가 9개월 동안 이제 간병을 했을 때 그 병간호 기록일지 같은 거, 주로 병간호 기록일지 해봤자 아버지가 아침 점심 저녁 주로 제가 많이 챙겨드렸거든요. 식판으로 해서 말이죠. 투석을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말이죠. 저염식으로 많이 챙겨드려야 됐기 때문에 그거를 기록한 일지들이 다 날라갔던 게 좀 마음 아팠던 적이죠. 아무튼 이거는 갑자기 3,000보 빠진 거고요. 윤호의 팩트체크, 나는 윤호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편 알바 15년을 존버했습니다. 전에 군대 갔다 오고 나서요 사회생활을 잘 못했어요. 여러분 제가 집에 콕 박혀가지고 그때 스타크래프트 시절 때 집에 처박혀서 먹고 살찌우고 돼지가 되어 있었을 때였어요. 그때 제 몸무게가 90 몇 킬로였었는데 정확히 6개월 만에 45kg까지 살을 빼고요. 그리고 여동생이 제가 그때 백수 생활하면서 그냥 집에 놀고 먹고 자고 했던 게 아니라 집에서 하드보드지 혹은 종이로 종이 모형을 독학으로 많이 하다가 27살쯤 됐을 때 여동생이 신사 가로수길점 세븐일레븐에서 일할 때 저를 데리고 가서 야간일 근무를 시켰습니다. 그땐 직영점이었을 때고요. 처음에 일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뭐가 힘들었냐면은 첫 번째 담배 이름 외우기가 힘들었어요. 동계산하는 거야. 뭐 바코드 찍고 뭐 손님한테 인사만 잘하면 됐었는데 제가 그렇게 되게 활발한 성격이 아니고 내성적인 트리플 A형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일을 하다 보면서 성격이 많이 변했죠. 사람도 많이 만나고 단골도 생기고 또 단골들이 먹을 것도 챙겨주고 그게 너무 좋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한 자리에서만 점주가 2년에 한 번씩 바뀔 때마다 저는 다시 그곳을 똑같이 가서 재취업을 하고 또 재취업을 하고 해서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건물주가 자꾸 저를 추천을 해주셨어요. 얘는 건물 앞에 청소도 잘하고 손님들한테 살갑게 잘하니까 얘를 꼭 써라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넣어주셨던 거죠. 그래서 편의점 알바를 13년을 거기서 일을 하고 결국 거기가 관광특허 거리가 되고 나서부터 가로수길이었거든요. 관광특허 거리가 되고 나서부터 웬만한 가게들이나 대부분 다 쫓겨나듯이 다 나갈 수밖에 없어요. 저희도 그랬고요. 그러다가 거기가 폐점이 됐고요. 지금은 다른 가로수길점이 아마 있을 거예요. 세븐일레븐이. 그러다가 제가 집 근처 가까운 세븐일레븐들을 몰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 써주더라고요. 아니 강남은 돈도 잘 챙겨주고 잘 벌었을 텐데 왜 굳이 강북에서 와서 일하냐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전 그랬거든요. 아니 강북이든 강남이 뭔 상관입니까? 강북에서 일해서 집에서 좀 가까운 데로 차비도 안 껴갈 거면 해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랬더니 안 써주더라고요. 첫 번째는 나이 때문에 안 써줬고요. 두 번째는 뭐 강남에서 일했던 애가 갑자기 강북에서 일한다니까 또 이상하게 또 보더라고요. 그리고 15년을 일했다니까 놀래요. 편의점 한 곳에서만 그것도 가로수길점에서 아무튼 나이 41살 때까지 그리고 나서는 신사 또다시 신사역 본점 거기서 일하게 되었죠. 신사역 1번 출구 앞에 있는 롯데 시네마 옆에 세븐 하나 있는데 거기서 2년을 일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승리게이트가 터지면서 편의점에 좀 장사가 잘 안됐어요. 가뜩이나 평일에 옆에 국민연금이 세종시로 옮기고 또 주말 장사라고 그나마 클럽 사는 사람들 때문에 좀 장사가 잘 됐었는데 승리게이트가 터지고 나서부터는 안되더라고요. 계속 매상이 떨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점주가 결국 2년여까지만 하고 이제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다음 새 점주한테 저를 얘기를 해주고 위탁을 해주고 가셨어요. 근데 새 점주가 마음에 안 맞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아르바이트비 외에는 돈을 줘본 적이 없다. 뭐 퇴직금이며 뭐 4대 보험이며 뭐 그런 거 하나 대줄 수 없다고. 그거 부담돼서 못 쓰겠다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저한테 통화 한 번으로 뚝 끊어버리더라고요. 매몰차게 말이죠. 그렇게 저희 전 점주가 잘 말해주셨는데도 말이죠. 아무튼 그 일 있고 난 이후에 그 전에 아버지께서 또 돌아가셨고요. 아버지가 2019년도 10월 20일쯤 9개월 만에 제가 간병을 하시다가 제가 간병원을 해드리다가 제가 이 방송하는 이 방 안에서 홀로 쓸쓸히 외롭게 가셨습니다. 2019년도 한 1월 중후순쯤에 여동생이 그 전전부터 1년여 동안 저희 집에 있다가 나갔었는데 그때도 아버지한테 제가 좀 많이 건강을 잘 못 챙겨드렸어요. 주로 현양약만 드셨던 분이셨는데 어느 날부턴가 어지러움증 많이 타시고 현기증도 나고 좀 빈혈을 많이 못 잡다 보니까 동네 병원에서 큰 병원 한번 가서 피 검사를 하고 아마 영양제만 맞고면 된다 해서 막상 가서 피 검사 해봤더니 바로 응급실 센터로 가셔야 된다 그래서 고려대학병원 가가지고 신장이 안 좋다 투석을 해야 된다 해서 그때 고대병원에서 거의 3일인가 5일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많이 심각한 건 아니니까 그래도 나가서 투석을 집 근처 가까운 데서 병원 알려줄 테니까 거기 가서 투석을 원래 3번 해야 돼요 여러분. 월수금 한목토 이런 식으로. 근데 저희 아버님 2번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투석을 그렇게 이제 9개월 동안 할 때 제가 아버지 간병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기력의 투석이라는 게 말이죠, 여러분. 그 바늘을 맨날 꽂고 또 꽂고 막 피를 걸러주는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3시간여 동안은 거기 가니까 팔이며 뭐 배며 막 우룩부룩한 그 핏줄 같은 게 있어요. 인공 그 혈관이라는 건데, 근데 그분들은 다 짜고 맵고 그렇게 다 드시면서 막 얼굴 부어서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그 중에 한 일부분이었지만은 신장이 안 좋아서 갔지만은 나중에는 건강가 좀 많이 악화돼가지고 걷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휠체어도 제 돈 들여서 사서 아버지를 이제 그때 또 동사무소 가서 장애인 택시 콜택시가 있어요. 그걸 또 신청을 해서 주문을 해서 하루 빨리 아버지 이제 휠체어를 몰고 다니면서 아버지 보살피다가 더 기력도 회복이 안 되고 똥오줌도 잘 못 가시고 그랬지만은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목욕을 시켜드렸습니다. 점점 말라가고 외세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병원에서는 뭐 요양병원 보내야 된다는데 솔직히 요양병원 요양을 하면은 방송국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끈으로 막 묶어놓고 침대에서 막 그런 것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집에 모시고 입자해서 엄마랑 저랑 이 방에다 모셔드렸거든요. 그래서 용산 가서 눈탱이 밤탱이 맞듯이 갤럭시 탭이라는 것도 사갖고 와서 TV 지상파 DMB 나온 거 해서 이쪽 방에 모셔두었죠. 방도 계속 밥도 막 평상시대로 챙겨드리고요. 그러다 어느 날 9개월 좀 딱 접어갈 때쯤에 겨울이 오기 전쯤이었어요. 10월 20일쯤에 아버지가 그렇게 가셨고요. 제가 그때 그 방송을 한 게 있을 거예요. 영원할 줄 알았는데 영원하지 않았다. 지금 솔직히 홀로 남으신 어머니도 솔직히 어떻게 될까 솔직히 겁이 많아요. 많이 나요. 제가 솔직히 불안도 하고요. 왜냐면은 전 지금 어머니한테 불효를 많이 저지르고 있거든요. 돈도 번듯하게 벌거나 혹은 결혼을 해서 자녀나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나이는 나이대로 처먹고 어떻게든 먹고 살겠다고 이렇게 재테크 겸해서 유튜브도 하고는 있지만 아무튼 여기까지.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편의점 알바 15년 더 하고 싶은 16년 차를 접어들고 싶었지만은 2020년도 2019년도 11월부로 편의점이 일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찬 계획으로 뭐든지 헤쳐나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이 컴퓨터 하나 믿고 말이죠. 근데 처음부터 삐걱삐걱 되더라고요. 20여 년 동안 안 썼던 컴퓨터를 갑자기 하려니까 디아블로 3도 돌아가지도 않고 그리고 컴퓨터도 가끔씩 멈추고 뭐 하나 하자가 생기고 요즘 컴퓨터 하나 맞추는데도 막 몇백만원씩 들잖아요. 저는 뭐 그렇게 깜냥이 되진 않거든요. 돈도 많지 않고. 그래서 퇴직금 얼추 챙겨주신 거하고 월급 해서 쓰다가 아버지 장례비용으로 좀 나간 게 있어서 제 돈을 또 왕창 나가고 나니까 반토막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혼잣말 에세이 혹은 제 브이로그 겸 해서 한다고 한 게 짤막한 영상이나 혹은 로또도 16년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존버 중이고요. 그리고 이타야타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뭐 말주변도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닌데 재미도 있지도 않고 나쁘지는 않지만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기도 좀 다시 듣고 싶지 않은 목소리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편알바도 그렇게 올스톱이 되었고요. 2019년도 12월 25일 새벽녘이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서 크리스마스 넘어가는 날 새벽녘에 아버지에 대한 그 빈자리가 제대로 현타가 제가 왔어요. 그래서 마음 아파하면서 화장실에서 진짜 오열하면서 엄청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시리에 많이 빠져있다가 퇴직금과 월급으로 조금씩 써가면서 아끼면서 존버를 했었죠. 말 그대로 그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살아왔던 것에 비해서 많이 아끼는 짠돌이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구두쇠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특히 그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말이죠, 여러분. 먹고 싶은 게 있어도 갖고 싶은 게 있어도 참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가장 많이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탕수육이었어요. 뭐 짜장면, 곱빼기 막 이런 거. 뭐 피자, 뭐 치킨 그건 좀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리고 근데 먹고 싶은 거 참고 갖고 싶은 거 꼭 참으니까 건강은 또 찾아지더라고요.
항상 제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통풍아리를 좀 많이 했었잖아요. 술도 많이 먹기도 했었고. 그러다가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동사무소 가가지고 기초생활수급 신청도 해봤는데 그 또한 또 안되고, 그리고 혹시나 해서 나중에 얼추 지나다 보니까 12월 넘어가니까 갑자기 피보험료가 해서 뭐 폭탄 요금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십만원씩. 요때까지 저는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4대 보험이면 보험료 뛸 때는 만약 얼마 나가는지 몰라서 상황에서 막상 이렇게 나오니까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도움을 요청하러 동사무소 가서 문을 두드렸죠. 그리고 구청 쪽에다 전화를 해서 또 알아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너무 속상했어요. 나라는 왜 나를 위해서 도와주질 않는 거지? 내가 먹고 살기 힘들다고 도움 요청하는데 왜 안 되는 걸까? 그 자격 요건이라는 게 뭐길래? 그러면서도 허구한 날 뉴스에서는 뭐 비리 공무원들 뉴스를 맨날 터주잖아요. 그때 너무 화가 나고 욕도 많이 나오고 진짜 말 그대로 화가 많이 날 때였어요. 그래서 막 코로나19 사태 터졌을 때도 막 문재인 대통령 욕도 많이 하고, 근데 어느 날 죽지 말라는 법 있다는 듯이 긴급 재난지원금 정부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시에서 나오는 것도 있었고요. 그러다 또 그걸로도 또 어쩌지 잘 버텼어요. 그러다가 2020년도 2월부터 존버 중인 유튜버를 하기 시작했다가 지금에 이르러서 45명, 어제 이후로 한 명 늘어서 46명이 되었고요. 그리고 첫 후원도 지난 목요일 8월 6일쯤 받게 됐어요. 와, 신기했어요. 누군가에게서 이렇게 후원금을 받는다는 거. 더 열심히 해야겠다. 더 방탕한 세상을 해서 방송을 해서 돈벌이를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은 안 들고 오히려 더 열심히 하고 더 부지런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도 어머니가 여동생네 쌍둥이 조카들 보러 육아를 하러 도움 주러 갈 때에도 저는 솔직히 보리찬물 얼음 동동 띄운 거 들고서 이쪽 방으로 왔습니다. 외장을 하나 들고요. 어제 썸네일하고 대본 작업한 걸 말이죠. 가지고서 말이죠. 그리고 실업급여 구직활동을 하면서 또 늦게나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걸 나중에서 안 거예요. 좀 늦게나마. 그래서 6월 말쯤 다 돼가서 구직활동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금 2차 실업급여를 받았고요. 알찬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제 계획은 여러분 그거예요. 나중에 제 궁금한 얘기 있으면 아래 링크에 제가 걸어 놓을 테니까 알찬 계획이 뭔지 한번 보러 오세요. 제 계획은 거기에 있으니까요. 아무튼 돈이 좀 생겨서 모이면요, 많지는 않지만은 좀 삽실밭도 모아서 일단 1순위로 할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 찾아보니까 요즘 닌텐도 스위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도두의 동물의 숲. 근데 또 그 기계를 사고 또 컴퓨터에 연결해서 또 하려니까 또 그거에 맞는 또 걸맞는 장비가 없잖아요. 돈은 또 돈대 또 들 테고 말이죠. 누가 날 도와주는 만큼 후원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제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진짜 구걸도 해봤습니다. 진짜 방송을 통해서 구걸도 해봤고, 심지어 제가 아는 10여 년 넘게 방송을 즐겨보는 게임 방송이 BJ가 있어요. 크리에이터. 그분한테 공식 홈페이지 가서 막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막 돈으로서가 아니라 뭐 방송 장비라든지 뭐 컴퓨터 좀 도움을 좀 달라고 그랬던 거죠. 왜냐면 제가 사놓고 한 번도 못 해본 디아블로 돌리려니까 되지를 않더라고요. 심지어 모바일 게임도 PC로 좀 해보려 했는데 그것도 안 돼서 제가 올해 초까지만 해도 모바일 게임을 하다가 멈췄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갤럭시 때 뭐 사건도 많았잖아요. 배터리 문제도 있었고, 그로 인해 삼성하고 트러블이 있어서 지금 많이 싸우고 있는 상황 중이고 하고요. 아무튼 제 알찬 계획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잠깐 짤막하게 얘기할게요. 8월 이번 2차 실업급여 받은 돈으로요, 닌텐도 스위치가 아니라 제가 아주 오래전에 샀었던 초창기 때 들고 다녔었던 휴대용 게임기 PSP가 있거든요. PSP 3000번대가 있어요. 그리고 모바일 그 PSP에 들어가면 UMD라고 하는 게임 패키지가 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살짝 최근에 한번 돌려보니까 구동이 되긴 되는데 중간에 간헐적으로 이렇게 멈추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아마 하도 안 하다가 갑자기 하니까 이게
디스크 돌아가는 쪽에 축이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 자가 수리해준 데를 알아봤더니 수리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것 같고 가까운 곳이 이제 국제전자상가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조만간에 이제 내방을 해서 점검 및 수리를 한번 맡겨보고 맞춰보고요. 그리고 거기서 한번 여쭤봐서 컴퓨터에다 연결을 해서 이 컴퓨터로 송출을 해서 하루에 1시간씩 게임 방송을 녹화를 떠가지고요. 여러분들에게 게임 방송하는 그 PSP로 인한 게임 방송을 하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저 고구마 100개 먹은 것 마냥 1000개 먹은 것 마냥 게임 그렇게 잘하지 못해요. 솔직히 인정하듯이 제가 예전 오락실 아케이드 게임에서 그 보글보글이라고 있어요. 그 버블버블 그 공룡이 막 물풍선 쏘는 거 저 그거 10판밖에 못 가요. 심지어 너구리라고 있어요. 너구리도 한 10여 판까지만 가면 못 가더라고요. 그런 답답한 게임 플레이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거 양해하면서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9월에 제3차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또 한번 또 받게 되면요. 8월에 이제 받았던 올해 받았던 돈을 좀 아낀 거를 9월에 받은 돈을 합쳐서 그게 제 마지막 이제 전재산이 될 텐데 그거를 이제 컴퓨터 쪽으로 이제 몰빵을 해서 제 한도 내 선에서 컴퓨터를 좀 새롭게 한번 맞춰서 본격적인 PC게임 방송도 좀 하려고 합니다. 그 뭐 PC게임 해봤자 뭐 스타크래프트 2나 디아3 밖에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 디아3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생방송도 해보고 싶지만 뭐 할만한 뭐 깜냥도 안되고 이 제 컴퓨터 갖고는 방송 장비로서는 그 여력이 안되기 때문에 주로 현재까지 이렇게 녹화 방송을 할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제 팩트체크 중에 하나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윤호의 토요일이라고 해서 로또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뭐 패턴도 없고 양식도 없고 그냥 저만의 돈 걱정 없이 살기 위해서 남들이 말하는 것처럼 일장충몽 그리고 허황된 꿈이라고 아무리 누가 남발을 해도요. 저는 어느덧 로또를 한지 어느덧 16년이 되었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한지도 15년 차에서 멈춰섰지만 로또는 이렇게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로또 1등 아니 로또 2등이라도 괜찮으니까 좀 당첨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로또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딱 10년쯤 딱 되니까 너무 억울해서 더 이상 포기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로또를 계속 하고는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로또 때문에 막 하나님한테도 기도하고 심지어 아버지 돌아가셨던 이 작은 방 이 손손잡이 손고리를 붙잡고서도 막 제가 막 아버지한테 이야기다시 편지하듯이 막 이야기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로또요 솔직히 당첨되려면요 돌아가신 조상님 꿈을 꾸셔야 됩니다. 참고로 저는 아버지가 꿈에 나타났다 해서 로또 사진 않아요. 대신 할머니 예전에 제가 친할머니가 나타나셨을 때 저한테 로또 번호 6자리를 알려주셨는데 제가 그때 자다 깨겠는데 애울 수 있을 줄 알고 다시 잠이 들었는데 다시 눈 떠봤는데 세상에 그 번호를 잊어버린 거예요. 딱 3개만 생각나더라고요. 나머지 3자리가 생각 안 났어요. 그래서 나머지 3자리 찍고 반자동에서 돌렸더니 3등 됐습니다. 그때 당시 3등 금액이 10몇만원 밖에 안 됐어요. 지금은 3등이 몇백만원 될 거예요. 근데 그때 다 알았으면 다 좋았을 텐데. 그리고 한 몇 개월 있다가 저도 로또 1등 당첨된다는 꿈 많이 꿔봤어요, 여러분. 뭐 똥꿈도 꿔봤고 변소에 똥 옛날 제리스똥 변통에 빠진 꿈도 꿔봤고 똥도 먹어본 꿈도 있고 똥 만진 적도 있고 돼지 꿈도 꿔봤고 뱀한테 물린 꿈도 있었어요. 뱀한테 물린 꿈도 로또 1등 당첨되는 꿈일래나? 아무튼 그렇게도 해봤고 심지어 로또 16년을 하면서요 8년을 로또를 했어요. 자동으로도 해보고 반자동도 해보고 내가 찍었던 잘 나오는 번호를 계속해서 밀고 나가듯이 했던 적도 있었고요. 나머지 7년은 언론의 플레이에 말려가지고 그 업체를 통해서도 했어요. 7년을 했어요. 처음에 1년은 되게 잘 나왔어요. 4등도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등 되겠는데? 그리고 가끔 신문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대서특필 되면서. 그래서 그 로또 하는 그 업체, 번호 알려주는 업체를 또 3년을 또 재계약을 해서 4년을 했어요. 근데 3년을 했더니 하나도 안 돼요. 5등도 어쩌다 한 번씩 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했어요. 근데 그쪽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더 싸게 해줄 테니까 하러 오시라고. 지금까지 한 거 억울하지 않으시냐고. 그래서 또 3년을 또 속는셈 치고 또 해서 또 7년을 했는데 어느덧 15년이 지났던 거죠. 15년이 지나면서 솔직히 여러분 저는 로또 1등보다 2등이 당첨되길 간절히 바랬어요.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 여러분 제가 로또 1등 당첨되면 무엇을 할지 막 수첩에다 막 쓰고 그랬어요. 어떤 식으로 수첩에 썼냐면은 제가 편의점 알바 일을 하면서 말이죠. 그 감정 노동자라는 걸 처음 깨달았던 게 성격이 많이 변하고 욕도 많이 하게 되고 화를 많이 내게 되는 성질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영수증을 선임들이 많이 안 받아가잖아요. 그 성수증 뒷면에다가 항상 메모에 볼펜에다 욕을 썼든지 그 하루 있었던 일가들을 쓰다가 구겨버리고 하는 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수그러들더라고요.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저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 스스로가 남을 욕하고 회하는 말들을 하고 나면 자책감이 너무 느껴지는 걸 너무 느낀 거예요. 제가 이거 내가 아닌데 왜 내가 이렇게 변했을까. 그래서 정신과 치료 1년 6개월 하다가 제 스스로 자신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메모를 하는 습관을 들여진 거예요. 말 그대로 일기를 쓰기 시작한 거죠.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일기 쓰기 싫어하다가 한 번에 몰아서 쓰던 제가 말이죠. 그러다가 작은 노트 노란색 책을 하나 사서 수첩을 사서 매일같이 하루 있었던 일가들을 막 흘겨 쓰기 시작했어요. 나도 못 알을 정도로 막 지렁이 글씨 쓴 거죠. 그럼 그나마 마음이 속이 편한 거예요. 그 글 안에서만은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고 내가 그 사람을 죽일 수 있고 그 사람을 욕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컴퓨터를 사기 시작했고 노트북에다가 이제 문서를 작성했었던 일가가 있었는데 나중에 뭐 랜섬웨어로 인해서 2020년도 6월에 돼서 랜섬웨어를 다 날려먹었지만 말이죠. 이렇습니다. 윤호의 팩트체크는 말이죠. 한마디로 편의점 알바 15년을 하다가 그로 인한 뭐 꿀팁이나 정보, 그로 인한 컨텐츠를 양성을 하려고 열심히 달려왔지만 호응도 없고 후지부지했다. 그리고 특출나게 뭐 손기술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편집도 잘하는 편도 아니어서 그냥 인양저냥 혼잣말하고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또 뭘까 하다 생각하니까 혼잣말을 제가 주로 많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는 게 뭐 여동생 가는 길 이럴 때 항상 혼잣말을 많이 해요. 꿍시렁 그래서 혼잣말하는 에세이로 해서 혼잣말을 하거나 그리고 최근에 와서 또 음성일지라고 해가지고 그런 한 주 있었던 일들을 녹음 버튼 눌러서 마치 블레어 위치에 나온 여주인공 마냥 혼잣말로 그날 있었던 일들을 평가하듯이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요. 가끔 이제 ASMR로 내 돈 주고 산 과자나 음료, 과자 먹은 적은 거의 없죠. 거의 주로 라면을 많이 부셔 먹었죠 제가. 아니면은 하루 지날 때마다 변화되어가는 날씨의 일상들, 특히 비오는 소리를 많이 ASMR 많이 남겨서 그런 건지 장마 시즌이 절대 끊기질 않네요. 그래서 너무 최근에 너무 죄송해서 비 피해 입으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 제작도 해봤고요. 아무튼 이렇습니다. 좀 얼토당토 않고 이도저도 아닌 뭐 브이로그 같지 않은 브이로그를 하고 있는 윤호의 일상 이야기들을 팩트체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녀석은 편의점 알바 15년 존버를 했었고 지금까지 16년째 로또 1등 2등도 돼보지도 못한 채 형된 꿈을 쫓으면서 살아가는 로또 인생을 살아가는 남자. 그리고 42살 때가 될 때까지 연애 한번 제대로 못해보고 이렇게 디지털 14인치 15인치 컴퓨터 앞에서 자기 위로만 할 줄 아는 뭐 그런 남자. 여러분 과연 저는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돈 걱정 없이 살 수도 있을까요? 그리고 엄마와 꼭 제주도 한번 갈 수 있을까요? 현재는 돈 걱정 없이 살아가면서 피보험료와 공과금의 돈의 무게감을 새삼 깨달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특출하게 뭐 기술로서 뭐 편집 기술이 있는 것도 없지만요. 부지런히 이렇게 유튜브 제작을 해서 일상들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저는 말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한결같이 윤호입니다.
추심 첫 후원금과 응원글 남겨주신 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46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더욱더 성심성의껏 열심히 해서요. 때로는 새로운 컨텐츠로서도 또다시 하나 둘 청을 늘려가면서요. 방송을 또 해보려고 해요. 많이 답답하고 이 새끼 뭐야? 뭐지? 뭐 이런 새끼가 방송을 다 하네? 뭐 신락 같은 비판 아니면 욕을 아니면은 좋은 응원의 글을 남겨주신 분들 있으시면요. 뭐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좋은 글도 악글도 악성 댓글도 저에게는 큰 관심이고 큰 용기를 북돋아주고 더 부지런히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줄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아무튼 저는 과연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도 과연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이상의 야동이 아닌 진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알콩달콩 참기름 달달 볶듯이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얼마나 더 제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저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뭐 후원 안 말할래요. 그냥 여러분들께서 그냥 아 이런 녀석도 있구나 이런 녀석도 방송을 하고 있구나 라고 심심치 않게 이렇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냥 팩트 체크라고 그냥 뜬금없이 컨텐츠 하나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 영상 만들어 봤어요. 그냥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아왔었고 또 어떻게 앞으로 이제 진행하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짤막하게나마 아주 그냥 압축해서 얼투당투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삼천포 빠지듯이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냥 귀엽게 봐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여러분.